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 때는 교재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설명드렸는데 그 이후에 화장품의 법, 그 외 법의 전체적인 부분을 추가 첨부하였으니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셔서 제 PPT를 올려드리잖아요. 프린트를 하셔서 메모하시거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 때는 그 이후 페이지 산업 트렌드까지 1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산업이라는 것은 업이잖아요. 업이라는 것은 업의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그럼 화장품에서도 업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수업시간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제조하시는 분, 제조하시는 분의 원료를 공급하시는 원료업, 또 제조, 유통하시는 유통을 해서 판매하는 판매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기획, 제품을 또 만들기 위해서 기획, 또 효능 설명, 뭐 어마어마해요, 분야가.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의 직업군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 구체화된 직업을 맡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대표적인 회사에 근무는 하는구나, 이러면서 회사 안에서 업을 찾아가는 거죠. 법적으로 화장품의 업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2교시 때 말씀을 드렸듯이 화장품 제조업을 설명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제조하는 업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법적 허가가 있어야 되냐면 제조 판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제조 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큰 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아주 소기업인데 제조 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상황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1인 제조 판매업도 되고, 저 또한 저는 1인 기업인데 제조 판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제가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조원과 같이 제조 개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 이러이러한 업무의 서류를 보고하고 제조 판매업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식약처에. 그래서 이런 제조 판매업이 있다는 것이 영업의 종류 하나. 여러분들이 바로 졸업 후에 이 제조업을 하기는 힘들죠. 두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조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에요. 이러한 판매업은 개개인이 중간 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조된 제품에 원료가 뭐가 들어가 있고 뭐뭐를 다 알아야 돼요. 대신 제조는 실질적인 제조사에서 하고, 그러면 이 어떤 제품으로 원료로 만들어진 거다,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에 설명도 해야 되고, 판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에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여기서 제조한 제품을 여기에 제품을 책임지고 설명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 사업자가, 저는 제조 판매업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일반 소비자 매장에 관련된 제품을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1인 기업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2020년 올해 처음 신설된 업이라고 그랬죠. 이 맞춤형 화장품은 어디에서 주로 하냐면 매장이에요. 매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소비자가 필요한 맞춤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화장품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여기는 뭐라고 써있나요? 신고합니다. 어디에? 식약처에 서류로 신고만 하면 돼요. 이 등록은 절차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록한다, 신고한다는 것은 법적 서류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 형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3월 14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산업, 우리 업종 종류가 있다면 종류를 이해했으면
화장품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 화장품. 우리가 막연히 이해는 했어요. 화장품 산업이 점점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 조원이래요. 이 숫자 뒤에 조가 들어가 있는 거래요. 뭐 이렇게 1637.4조 원? 어마어마하죠. 저도 숫자 개념이 약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지만 우리나라 총생산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력 중에서 화장품 산업 분야가 한마디로 뭐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0분의 1? 이 13.05조 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확대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숫자를 비교를 한 거고요. 식약처에서 조사한 그 현황이에요. 2017년에 조사한 현황이면서 이게 제조 판매 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점점점 화장품 산업이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산업이 확대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그 분야에 많이 필요로 한다.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예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화장품 분야가 뭐 유통하는 거, 기획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분야가 여러 확대가 되면서 광고 홍보도 그냥 오프라인으로 홍보만 하나요? 요즘에는 SNS고 온라인이고 그 컴퓨터 온라인 매체로 홍보하는 현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역할자가 점점점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산업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품목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업체 수가 늘어난 연도별로 한번 보셔요.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한번 보시면 1480개의 생산업체에서 지금은 한 4배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2016년이에요. 2020년이니 2019년 자료까지 하면 그 이상으로 만 개 이상으로 업체 수가 늘어났을 예정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 업체가 숫자상으로도 중소기업, 소기업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그 속에도 제 업체도 속해 있겠네요. 그리고 그 국내 업체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대기업이죠. 주식회사이면서 대기업의 업체로서는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이니스프리터, 페이스샵 뭐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업체들이에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학과하고 또 협약이 되어 협력이 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러면 대기업 정말 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1등의 그 업체인 데랑 산학이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업체 우리 취업이나 아니면 뭐 산학으로 배우는 연구 기술이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기대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게 그러면은 협력이 되어 있다고 여기에 누구나 취업을 해주는 거 아니죠. 우리 학과만 협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관, 기업, 학교 협력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학교도. 그러면 그 학교 우리가 할 수 그 화장품 분야, 새로운 분야죠. 티컬처. 오설록으로는 여러분들 선배님들 포함해서 취업해서 아직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오설록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협약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우선권이라는 것은 우선 면접이나 우선 취업 조건을 보는 거고 무조건 취업은 아니에요. 면접도 보고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화장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에뛰드 하우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곳이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도 우리 한번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한 브랜드가 국내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것들이 수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유율을 한번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전체 업체 중에서 30% 이상이라는 것은 어마합니다. 그만큼 화장품 분야의 독보적인 업체고 전 세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현 트렌드나 전 세계적인 현황이 한국 화장품 하면 기본적인 신뢰와 인지가 있어요. 왜?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어느 정도 안전했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꾸준히 향상이 되고 사람들이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점유율도 커지는 거고, 회사만 크다고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제품도 그 품질의 소비자의 만족도가 부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있지만 세정의 화장품, 세정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세정 제품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그 일반적인 제품이었다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피부에 맞는 제품들,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그러면 우리 국내 생산처를 봤다면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 지금도 수입 화장품, 이거 어디 거야? 어디에서 수입된 거야? 얘기하면 일반 분들은 많이 기본적인 수입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프랑스, 유럽권,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수입된 화장품을 선호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교재에 나와 있듯이 2016년 자료지만 꾸준하게 이 점유율이라는 것이 오히려 다소 줄어들긴 했어도 전체적인 수입 국가에서 프랑스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프랑스 제품의 화장품은 프랑스 자체가 제약의 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향후에 이제 말씀도 드리겠지만 수성 원료, 유성 원료의 원료의 대부분이 약성을 갖고 있는 기능성 원료들, 특히 우리가 사용을 하는 약용식물들의 원료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하는 아로마 제품의 원료들, 이런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기본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을 사용도와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여러분들은 수입 국가가 이렇게 있다, 이걸 보면 뭘 느낄까요? 이런 제품을 사지가 아니라 이런 제품을 한 번 더 관심은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 산업에서 직업군을 갖는다 했을 때 제조, 생산, 연구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언어들이 되면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동반되는 이 취업은 훨씬 더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프랑스 불어 전공자가 아니었는데 불어 전공자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역할이 확실히 역할의 고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역할이 생기면 기본적인 수입이나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어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이 나라와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문서를 보내려도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이고 초기고 대학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 기회를 노출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오히려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또 어딘지 한번 볼까요? 한국 화장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상승도가 곡선이 아주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꾸준하게 중국은 여전히 한국 화장품의 선호가 아주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홍콩, 그 다음 추격을 이루고 있고요. 홍콩에서 오히려 한국 화장품을 더 많이 중국보다 이제 이기려고 하는 숫자가 최근에 확인이 되었고요.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화장품의 신뢰도나 입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외 미국으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한 참고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쭉 수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2015년, 16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20년까지도 19년까지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증감률 해서 늘어나는 정도가 아주 급속도로 높아진 나라, 대표적으로 필리핀과 몽골이에요. 몽골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 예전보다 한국에 대한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사용을 안 하는 나라여서 화장품 사용이 아주 퍼센티지 숫자 뭐 이런 증감률이 아주 높다,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이런 수출, 수입 여러 분야에 우리나라 최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장품은 어떤 제품을 많이 만들고 어떤 제품을 수출을 많이 할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기능성 화장품의 성장은 첫 번째예요.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범주가 탈모까지, 탈색, 탈염까지 바뀌었잖아요. 확대가 되고 범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 기능성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왜 탈모 현상도 나이가 연령층이 낮은데도 탈모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피부 건조함이, 피부 노화가 진행이 안 돼도 피부의 문제성으로 건조함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환경이나 식습관이나 여러 원인은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나는 개선하고 싶어. 일반 화장품 먹는 거 병원도 찾지만 일반 화장품도 좀 나에게 맞는 제품을 받고 싶어. 그런 현상이라서 기능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제품 꾸준하게 연도별로 보세요. 꾸준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주름 개선은 당연하고요. 그 젊어지려는 욕구는 끝없잖아요. 점점 산업화가 되고 점점점 물질도 충족이 많이 되어 있고 경제력도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이더라도 더 좋은 제품을 선호해서 구입하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지금처럼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화장품의 아름다움 욕구에서 젊어지려는 욕구 정말 큽니다. 이런 욕구를 어떤 욕구, 먹는 걸로 충족을 해줄 것이냐, 바르는 걸로 충족을 해줄 것이냐,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산업이에요. 화장품 산업이. 두 번째로는 천연 화장품, 같은 화장품 중에서도 유기농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늘어났죠. 근데 그 기능성 화장품에서 기능을 해주려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천연 화장품, 유기농 재료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를 끝없이 찾아내고 입증해요. 그 원료들이 다 식물에서 나오는 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동물에서도 나오지만 식물에서 나오는 원료가 70-80% 이상이 되는 부분이라 식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앞으로도 생명과학, 과학까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에서도 전공에서도 지속적인 전공의 유망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부 타입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죠. 그런 부분에 맞춤형 화장품이 생기는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생기고, 그럼 이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처가 당연히 국가 자격증이에요. 일반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학과에서 민간 자격증 취득도 취업에는 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국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 업을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제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고용이 안 되면 사업자를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직업 창출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 외에 화장품 시장 당연히 나라
아까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수입보다 수입은 다소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국내 화장품이 워낙에 품질이 월등하다 보니까 확대가 돼요.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의 언어,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의 화장품 법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리고 수출하는 화장품 국가에 따른 문화, 트렌드를 읽으시면 거기에 맞는 화장품 제조의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교시까지 이번 주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2주차 수업 때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